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동생입니다. 네, 동생? 왜 나오셨습니까? 나오라 해서 나왔습니다. 직업이 약사거든요. 약사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 뭐 제약주 투자하고 있는 거 있니? 지금은 없고 얼마 전까지 네가 나한테 추천한 그 MSD. M땡 지금 마이너스 17%야. 난 손절했어. 너는 손절하고 나 내년에는 오를 거야. 내년에 실적이 나오면 아마 다시 들어간다. 오르지 않을까. 지금 바닥일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다른 큰 떡이 있어서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아, 회사에 계약회사 안 말했는데.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냥 약사인 걸 무급으로 부려먹는 중이기 때문에 아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뭐 제약주 얘기하려고 부른 건 아니야. 앞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토목공학과를 갔잖아. 맞지? 재수했지. 재수학에 가면서 약사에 도전한 이유.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었던 거야. 공대였는데 공부는 재미없었어? 아, 재미가 없었지. 거기 교수님이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니까 아, 모든 수업을 한자로 하니까 아. 그래서 탈출을 해야겠다 하는 마당에 다시 삼수를 할 수는 없었으니 그치. 피트를 보고 다시 해야겠다. 요즘도 피트 보나? 요즘은 약사들이. 이제 다 없어져서 없어졌어? 다시 수능으로 돌아가. 아, 그 나도- 수능이랑 편입. 어쨌든 피트 세대. 그치. 난 이제 약사야. 막 가운 입고. 그 로망이 있었을 거잖아. 다들 약대 다니면서 한 4학년, 5학년쯤에 음. 이제 뽕이 한번 와. 아. 약뽕이 한번 찾다가 졸업하게 되면 그 뽕이 빠르게 식지. 사실 그 전문직이야. 가운에 대한 로망, 그치. 뭐 괴리감이 있어. 디스처럼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해할 수 있어. 약간 전문직이긴 전문직인데 자영업자에 가까운 전문직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의사도 자영업자, 맞아. 변호사 자영업자 다 그치. 자영업자. 다 어려운 자영업 하는 유독 사람들이야. 약사만 뭔가 개꿀빠네. 조금 수동적인 느낌? 맞아.랄까? 약사법상으로 약사가 조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약사는 이제 검수하고 아. 약이 잘못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처방 검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처방이 제대로 나왔는지 근데 실제로 병원 같은 경우는 워낙 레지던트도 많고 하니까 실제로 처방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이 약을 안 써야 되는데 쓰는 경우도 많고 이 코드를 써야 되는데 저 코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처방에 오류가 많거든. 감기걸려서 의원을 가면 거기는 루틴한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처방이 틀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약사들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냥 처방에 나온 대로 뽑아주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병원 같은 데를 가보면 처방이 틀리는 경우도 많고 아. 안전을 위해서 한번 누가 감시를 해주는 느낌인 거야. 거기에 플러스 조제 그 부분이 사실 안 드러나. 간혹가다 틀리는 거거든. 근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분업이 되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자판기가 대체할 수 있겠다는 거는 나는 동의하지 않고 게다가 이미 자판기를 쓰고 있어. 어디서? 조제실에서 자판기를 쓰고 조제실- 있지. 자판 그걸 어떻게 손으로 다 해.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미약품이라고 좀 큰 회사가 있잖아. 거기에 자회사라고 JVM이라고 있는데 라고 해서 있어. 자판기 같이 생겼어. 통에다가 약을 부으면은 거기다 꽂으면은 이게 전산으로 해서 처방 입력을 했을 때 몇 번에서 약이 몇 개 떨어지라고 이제 다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나는 이제 마우스 딸깍딸깍 누르기만 하면 되는 아 거지. 진짜 그 나는 거기 안에서 이렇게 가루 빻고 이런 아니 거- 가루약 나오면 가루는 해야 이거 되고 직접 해? 믹서기로 갈지. 믹서기로 갈아? 믹서기로 갈지 그러면 그걸 다 손으로 아니 이거 어떻게? 손으로 이거 하는 아이 요즘 시대가 그리고 어떤 시대인데 포장지도 다 팔고 이제 그 분포도 해야 되잖아. 양 약간 똑같이. 포장도 잘하는 것도 중요해.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 그걸 직접 집에 가서 들고 가가지고 저울에 재보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2g 나와야 되는데 왜 1.8g이 나왔어요? 그런 클레임 받아본 적 있어? 나는 이제 소아과를 지금 조제하고 있긴 한데 많이 안 나와서 근데 여자친구는 실제로 저울에 재서 2g이 나와야 되는데 왜 1.8g이 나왔냐. 야,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손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차이 크겠지 않거든. 건강에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돼. 노고가 많구나. 그치 쉽지가 않아. 네 웬만하면 0.2g 정도는 아니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어쨌든 약사가 진짜 필요한 직업이다 보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지 있어야지. 인공지능이 대체될 수 없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냐 했을 때 사람 손 타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약사의 일을 가기 전에 의사의 역할부터 생각해봐야 되는데 의사. 그게 과연 랩 수치가 피 검사를 해서 그런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것만 가지고 AI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건 난 잘 모르겠거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뭐 랩 수치도 봐야 되고
뭐 영상 자료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단순한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서 거기서 오류가 생겨버리면 만약에 AI가 이제 진단을 대체하게 돼서 거기서 오류가 생겼어. 그러면 누군가 잡아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AI가 했을 때 과연 분업이 돼서 잘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 지금 수준의 인공지능에서는 대체 그렇지.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아직은 멀었다. 멀었다. 자판기 지금 쓰고 있다 했잖아. 자판기도 오류가 생겨. 한 알 들어가야 되는데 두 알 들어가고. 근데 사람도 오류 생기지 않냐? 그래. 전날에 좀 술 마셨어 이러면. 맞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를 누군가는 이렇게. 어차피 잡아줘야 되는 거라. 근데 그 약사에 대한 전망을 볼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산업 자체가 좀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돼. 모든 직업이 그런 것 같아. 방송도 진짜 많이 변했잖아. 선배 약사들을 보면 미래가 보이나? 약사의 미래를 볼 거면은 정책적인 걸 봐야 돼. 아 정책? 약사의 주된 수입은 처방에 의한 어. 조제에서 나오는 거거든. 조제.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고 처방 시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처방으로 그치.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그러니까. 근데 그 일반 의약품은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감기 걸렸어. 그럼 병원 가는 사람이 많을까? 일반 의약품 가서 사는 사람이 많을까? 나는 약사 먹어 무조건. 그래? 근데 생각보다 일반 의약품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 약 그치, 먹어야지. 병원 약 먹어야 집안이다. 병원 약은 잘 듣는데 일반 약품은 잘 안 듣는다. 그것도 이제 오해에서 나오는 거긴 하거든? 아니야? 이건 좀 이따가 다시 그래, 얘기하고 그래. 어쨌든 그럼 어느 시장이 더 크냐면 처방 시장이 더 큰데 처방 시장은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잖아.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경제 시장이 아니야. 보험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자유경제 시장이 아니고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시장이거든. 그럼 약사는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직업.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약을 받았어. 그럼 약사는 그거에 대해서 수입을 어디서 얻냐면 그 약에 대한 마진이 아니고 행위별 수가로 들어가는 거야. 조제에 대한 내 행위에 대한 수가. 의사랑 똑같네. 똑같지. 의사들도 뭐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 행위에 대한 수가랑 검사 재료에 대한 수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 약국이나 병원 다 행위별 수가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가 얼마 줄래라는 거는 정확히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통제를 하고 있고 잘 안 올려줄라 할 거야. 안 올려준다. 왜냐면 지금 당장 막 건보료 파탄난에 만에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주겠어. 이 건보료에 달렸네. 그치, 건보료에 달렸는데 건보료 수입 자체가 뭐 직장 가입자, 뭐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저출산 고령화 타격받는 그래, 그러니까 점점 돈 거둘 수 있는 그 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당연히 국가에서는 나가는 지출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약가 다 깎고 뭐 행위별 수가제 수가를 이제 깎으면 이제 의사도 그렇고 약사도 그렇고 난리가 나니까 줄이진 못하겠고 올리는 걸 찔끔찔끔 올리는 거니까 절대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한계가 있는 시장에서 그러면-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 거지. 그럼 약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우리 생각을 일반인들 하거든. 과거엔 그럴 수 있었어.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이게 점점 사회 변화에 따라 이것도 그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수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겠지만 최근 몇 년을 생각해 보면은 최근. 물가가 그걸 뛰어넘을 만큼 엄청 물가가 그치. 올랐잖아. 그러니까 얘는 오르고 있었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오른 거야. 이제 실제로 내 수입은 준 거잖아. 약사 가운만 입으면 평생이 보장되던 시대는 간 거 아니야 그러면? 약사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어쨌든 면허가 있으니까 돈은 죽을 때까지 벌 수 있다. 볼 수 있다. 근데 많이 벌진 못한다 이건 거지. 그럼 주변 약사들은 솔직히 일반인들, 직장인들, 사업가는 예외로 할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되면 어떻게 이러고 사냐 이 고민을 진짜 다 하더라고. 젊은 세대들이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너무 하게 시작했어. 친구들도 그런 고민해 혹시? 뭐 너도 마찬가지고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 안 하지 그거는? 뭐 먹고 살지 걱정은 잘 안 하지. 잘 안 해? 근데 그것만 들어도 부럽다. 그러니까 뭐 약국하는 사람들은 약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의 뭐 그런 거 할지 개업을 할까? 그냥 약국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사실. 그것도 사업이니까. 그치, 사업이니까 별로 쉽지가 않아서 다들 뭐 돈 많이 벌 거라 생각하지만 돈 많이 벌기 쉽지 않으니까. 약사 유튜버 크리에이터 많고 막 공부도 하고. 그치. 느낌상 약사는 내가 아파서 병원 갈 때 진짜 짧게 조제 처방해주고 그게 끝이란 말이야 일반 현실 세계에서는. 근데 설명도 해주고 이거 영양제 이거 드세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사실. 사실 이런 그렇지. 숫자랑도 그러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연예인 하면 혹은 유튜버에서 뭐 100만 명 구독자 되면 돈 많이 벌겠다. 그치. 그 사람도 똑같은 거지. 팔로워를 많이 어쨌든 모아서
그 팔로에 대한 걸 또 광고 제의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걸로 돈 버는 게 사실 더 쉽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거 궁금해. 주로 이제 약사쌤들이 많이 추천하는 거 보면 영양제, 효소, 유산균 이런 거 같거든? 그치? 네. 근데 순수 뇌피셜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오메가3 광고 제의가 들었어. 그 오메가3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구를 하는 거지. 야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해야 돼. 솔직히 만약 여기서 그치, 미래에셋 그러니까 광고가 들어. 그치, 당장 그러면은 누구나 다 그럴 거잖아. 인도 니프티 그러면은 인도 또 전공했으니까 그래. 인도에 대한 거 올리고. 그러니까 내 뇌피셜이긴 하지만 아예 누구나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 거지 사실. 그러니까 진짜 이 약이 진짜 막 명약이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홍보하고. 공부하고.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그 영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게 궁금하다. 효소나 유산균 그 일반 크리에이터들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효소나 유산균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약간 이렇게 각인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열심히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지더라고. 당연히 안 빠지지. 그 뭐 빠지겠어? 그러니까 잘 개인이 결국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흐린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대놓고 살 빠진다면은 위반이라서 그치. 그렇게 할 수 위반이야. 없으니까 뭐 이제 뭐 소화가 잘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왠지 살 빠지는 것 같이 느낌을 다른 주는 사람들은 그런 건데 정확히 뭐 살이 빠진다를 입증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래서 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이라고 해서 기능성 원료 뭐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따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능성 원료 고시를 받으려면 임상처럼 뭔가 약의 임상과 비슷한 게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이제 사람한테 투여를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식약처에 요구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못 믿겠어. 나도 뭐 일하다가도 뭐 어떤 걸 봤는데 뭐 탈모에 효과가 있대. 근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과연 진짜 있을지. 약간 그거 그 뭐냐 플라시보. 그럴 수도 있어. 플라시보. 근데 플라시보 물 대조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영양제를 안 먹어도 돼 그러면? 난 안 먹어. 안 먹어? 난 안 먹지 왜 먹어? 비타민 C 이런 거 안 먹어?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도 부족했을 때 먹으면 당연히 도움 되겠지만 솔직히 현대인들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영양결핍 돼 있겠냐고. 그거 왜 있잖아 비싼 거 그 비타민. 가격이 비싸잖아. 근데 성분을 보면은 그냥 일반 우리 약국 가서 4달분에 뭐 7만 원씩 사는 그거랑 성분이 더 낫지. 왜냐면 그게 더 좋으면 약이 돼 버리거든. 더 좋을 수가 없어. 약보다 특히 비타민은 약보다 건강기능식품이 좋을 수가 없어. 성분도 다르고 그게 법적으로 약간 레시피처럼 정해져 있거든. 식약처에서 이렇게 만들면 너네 허가해줄게. 신고만 해. 그럼 팔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레시피가 정해져 있어. 비타민이나 뭐 진통제나 이런 거 다 레시피가 정해져 있는데 그 레시피가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의약품도 있는데 둘이 레시피가 달라. 그리고 궁금한 거 돈이 제일 많이 남는 약은 뭐야? 그건 건 없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처방의약품은 그 약에 대한 마진이 아니고 내 행위에 대한 수가라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 꽤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엄청 고가인 약이야. 엄청 고가인 약이 원외 처방이 나와서 막 몇백만 원짜리 나왔어. 그래서 주문을 해서 줬어. 근데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는 수가가 끽해봐야 10,000원 안팎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아무리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약을 환자한테 줘도 나한테 남는 건 10,000원이야. 근데 카드로 계산을 하잖아? 그럼 카드 수수료가 10,000원보다 더 비쌀 거잖아. 세금, 뭐 카드 수수료 이렇게 하면은 손해야. 만약에 약국 뭐 대학병원 앞에서 운영을 했는데 아니면 어디 동네에서 했는데 갑자기 어느 환자가 들고 와서 이거 대학병원 처방인데 이 약 좀 구해주세요 하는데 이게 얼마야 하고 봤는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약이야. 그럼 그걸 주문해서 줄 수는 있는데 왜냐면 안 돼요 하면은 그 조제 거부라서 또 안 돼.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200만 원짜리 뭐 사고 나는 결국은 나한테 남는 돈은 한 10,000원 안팎인데 카드 낼게요 하면은 난 손해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결제를 했어. 그러면은 그게 약국 매출로 잡힐 거 아니야. 그치. 매출 규모가 잡힐 거 아니야. 완전 손해지. 왜냐면은 나는 실제로 그거 200만 원짜리 팔아서 만 원도 아니야. 한 몇천 원 받은 건데. 그런 고충이 있구나. 그치. 그래서 그거를 사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보험 시장이고 일반 그런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시장이 아니라서 그러네. 약간 그런 공무원인데? 카드 수수료나 이런 거를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그게 일부 문제가 그거고. 나라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약제비에 대한 그 결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냐 안 내냐. 근데 대부분은 면세인 경우도 있는데 나도 그 내가 약국 운영한 게 아니라 잘 모르긴 하는데 세금을 이제 안 받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제 사각지대가 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아예 부분에 나라도 대한 그런 거를 무시하진 않고 그래도 해주려고 하는데 사각지대가 문제다. 그치. 일단 전속 약사로 활동할 계획이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약국에서 근무하는 게 시간이 적으니까 근데 왜 약국 안 해 너는? 지금 제약회사 다니잖아. 다니면서 뭐 좋은 거 있어? 아니 뭐 일이 더 재밌지 일이 사실. 재밌어? 뭐 약국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컬에서는 웬만하면 처방이 틀려봤자 뭐 단순 실수 뭐 1이라고 해야 되는데 2로 넣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단순 오기 이런 거를 잡는 거라서. 그리고 좀 지루할 수 있겠다. 지루하고 환자들도 막 뭘 많이 물어보면은 나도 재밌어서 막 대답해 줄 텐데 그냥 앵무새야 사실. 뭐 어차피 감기로 오는 사람한테 뭘 얼마나 더 최소한의 설명을 안 듣고 싶어. 근데 그것도 있어. 그러면은 막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그러잖아. 아니, 그 약사 뭐 하는 거야? 그냥 하루에 3번 식후에 드세요. 이거밖에 말 안 한다 하는데 생각해봐. 내가 꼼꼼하게 얘기해 주려면은 한없이 꼼꼼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당장 진통제를 받아서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얘가 이 약 먹으면은 전신에 피부가 벗겨지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열거를 해서 말하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 아, 이거 안 먹을래요. 이럴 거잖아. 사실 치료용으로 나온 거고 그 사람이 빨리 병이 나으려면 약을 잘 먹는 게 복약 수능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부작용만 강조해서 이거 약 먹으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럼 저 이거 안 먹을래요. 이걸 왜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간략히 진짜 필요한 정보만 딱딱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약사가 하는 일이라서 밖에서 봤을 때는 뭐 별거 얘기 안 해준 애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감기약 먹는데 이렇게 주절주절 다 떠드는 것도 웃기잖아. 시간 없어서 나는 안 그치? 듣고 싶어 설명. 어차피 감기약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얘기를 안 들었을 때 나는 건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나는 건강하네.